오일야담에 오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옛날 옛적 조선 숙종 연간의 일이었습니다. 한양에서 한참을 북쪽으로 올라간 변방 끝자락, 여진과의 경계가 어렴풋이 보이는 외진고을의 눈보라가 사납게 휘몰아쳤습니다. 전쟁은 끝났다 하나 산과 들에는 아직 도망병과 잔당들이 숨어 살며 백성들을 괴롭혔지요. 그 고을에서 가장 큰 대갓집은 바로 한도윤 댁이었습니다. 옛 감찰어사를 지낸 주인 어른은 강직하기로 소문이 자자했으나 요즘 들어 그 집에는 묘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깊은 밤이면 낯선 발자국이 대문 앞에 찍혔고 개들은 이유 없이 짖어댔습니다. 마을 사람들 입에는 반란의 소문과 흉흉한 괴담이 오르내렸지요. 무언가 큰 바람이 불어올 조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집 사람들은 아직 몰랐습니다. 곧 닥쳐올 운명의 소용돌이를, 그리고 그 중심에 설 한 사내의 이야기를 말입니다. 그 사내의 이름은 강무결이었습니다. 나이는 30이 갓 넘었고 지금은 한도윤 댁의 머슴으로 살아가고 있었지요. 본디 무결의 집안은 북방에서 이름을 떨치던 장수의 집안이었습니다. 아버지 강장군은 변방을 지키며 백성들의 목숨을 지켜낸 용맹한 장수였지요. 하지만 전쟁 중 모함을 입어 역적으로 몰렸고 억울하게 능지처참을 당했습니다. 그날 어린 무결은 굶주려 쓰러진 병사 하나를 품에 안고 밤새 체온을 나눠주었습니다. 병사는 살아났으나 아침에 들려온 것은 아비의 죽음 소식이었지요. 집안은 풍비박산이 났고 무결은 신분을 숨긴 채 이곳저곳을 떠돌며 살아야 했습니다. 지금의 무결은 온갖 힘든 일만 도맡는 머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 깊은 곳에는 아직 장수의 피가 흐르고 있었지요. 등은 굽었으나 가슴속 기상만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 집안에는 무결 말고도 기억해야 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주인 한도윤은 말수가 적고 눈빛이 서늘했으나 옳고 그름에 분명한 사내였습니다. 감찰어사 시절 부정을 저지른 관리들을 가차없이 처벌했던 그였기에 적도 많았지요. 마방을 맡은 조만식은 겉으로는 공손했으나 속으로는 질투와 탐욕이 들끓는 자였습니다. 힘세고 성실하여 사람들의 신임을 얻는 무결을 몹시 눈엣 가시로 여겼지요. 그리고 온개심이 있었습니다. 이 집 주방을 40년이나 지켜온 최고참 하녀였지요. 젊었을 적 북방으로 군량을 실어 나르던 수레를 따라다닌 적이 있어 무결의 아비 얼굴을 어렴풋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들 사이에 아직 이름조차 모를 한 여인의 그림자가 먼 눈발 속에서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무결은 새벽마다 마방에서 말들을 돌보았습니다. 낮에는 장작을 패고 밤이면 허름한 방에서 홀로 술 기운을 빌려 잠들었지요. 한도윤은 때때로 한양에서 온 밀서를 혼자 읽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서찰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는 아무도 몰랐지요. 어느 날부터인가 집 주변 숲에서 낯선 발자국과 끊어진 말굽 자국이 발견되기 시작했습니다. 개들은 이유 없이 밤마다 짖어댔고 말들도 불안해하며 안절부절 못했지요. 온개심은 어느 날 아침 장독대의 재물처럼 놓인 까마귀 깃을 발견했습니다. 이 집에 큰 바람이 들겠다. 그녀는 혀를 차며 중얼거렸지요.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북쪽에서 이상한 무리들이 내려온다는 소문, 관군 옷을 입은 자들이 밤마다 돌아다닌다는 이야기가 떠돌았지요. 그날 밤 북녘 하늘에 기이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해와 달이 어긋나듯 붉은 기운과 푸른 빛이 뒤섞여 흐르는 것이었지요. 하늘이 무언가 경고하는 듯했습니다. 한도윤은 그 빛을 바라보며 드디어 때가 왔구나 하고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무결은 그 말을 듣지 못했지만 가슴속 어딘가가 묘하게 두근거렸지요. 온개심은 부엌에서 칼을 갈다 말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옛날 그날 밤에도 이런 빛이 떴었지. 그녀는 먼 기억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조만식만이 그 빛을 보고 입가에 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마방 구석에 숨겨둔 무언가를 만지작거리며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었지요. 다가올 운명은 이미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눈보라가 사납게 몰아치던 어느 깊은 밤이었습니다. 무결은 마방의 말들이 유난히 울부짖는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평소에도 예민한 말들이었으나 이날 밤의 울음소리는 달랐지요. 마치 무언가 두려운 것을 본 듯한 비명 같았습니다. 무결은 허겁지겁 옷을 걸치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눈보라는 손 하나 앞도 보이지 않을 만큼 거세게 몰아쳤지요. 그때였습니다. 대문 밖에서 무언가가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무결은 눈을 가늘게 뜨고 그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눈 속에 반쯤 파묻힌 채 붉은 비단 저고리를 걸친 한 여인이 쓰러져 있었지요. 여인의 옷서픈 피로 얼어붙어 있었고 숨은 끊어질 듯 가늘었습니다. 얼굴은 눈에 덮여 제대로 보이지 않았으나 손끝이 새파랗게 얼어있는 것이 보였지요. 무결의 머릿속에 어린 시절의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눈 속에 쓰러져 있던 병사를 품에 안고 밤새 떨던 그날 밤이었지요. 그는 병사를 살렸으나 아비를 잃었습니다. 하지만 망설일 시간이 없었습니다. 무결은 이성을 넘은 본능으로 여인을 품에 안아 올렸습니다. 생각보다 가벼운 몸이었지요. 그는 주위를 살피며 안채의 빈방으로 여인을 옮겼습니다. 온개심에게만 귀띔에 몰래 불을 지피고 옷을 말리기 시작했습니다. 여인의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숨소리는 겨우 들릴 정도였지요. 그 모습을 먼 곳에서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조만식이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갑고 음험했지요. 다음 날 아침, 대갓집 사람들 사이에 밤중에 들린 사람, 그림자 이야기가 떠돌기 시작했습니다. 조만식은 일부러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밤중에 머슴놈이 어디서 여인을 끌어왔다 하더군요. 양반댁 체면에 큰일 아니오리까?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한도윤의 귀에도 그 말이 들어갔지요. 한도윤은 무결을 불러들였습니다. 내가 데려온 여인 누구냐?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무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여인의 옷 속에서 발견한 봉안 주머니가 떠올랐지요. 그 안에서 희미하게 왕실의 어세와 닮은 무늬를 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밝힐 수는 없었습니다. 무엇인지는 몰라도 그것이 여인의 목숨과 관련된 것임을 직감했지요. 길 잃은 양반과 규수인 줄만 아옵니다. 무결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한도윤은 무결의 눈을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주인댁에 해가 될 일은 하지 않았겠지. 그의 목소리에는 경고가 섞여 있었지요. 목숨이 끊어지려는 사람을 그냥 둘 수 없었사옵니다. 무결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한도윤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좋다. 하지만 여인이 깨어나거든 즉시 내게 알려라. 그는 무결을 돌려보냈지요. 무결은 봉안 주머니를 허리춤 안쪽 깊숙이 감춰두었습니다. 이 선택이 자신에게 어떤 운명을 가져올지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날 밤 무결은 기묘한 꿈을 꾸었습니다. 깊은 눈밭 위에 갑옷을 입은 한 사내가 서 있었습니다. 얼굴은 낯설었으나 오래 그리워했던 이와 닮은 듯했지요. 사내는 무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추위를 피하게 한 그 품, 이번에도 사람 하나만 살리는데 그치지 않으리라. 무결은 대답하려 했으나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내는 천천히 뒤돌아서서 눈보라 속으로 사라져갔지요. 아바마마, 무결은 소리쳤으나 이미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깨어난 무결은 흠뻑 식은 땀에 젖어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고 입안은 바짝 말라 있었지요. 그는 떨리는 손으로 물을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눈 속에 쓰러져 있던 여인, 그녀가 단순한 규수가 아닐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지요. 봉안 주머니를 다시 꺼내 살펴보았습니다. 달빛 아래에서 보니 왕실의 봉인이 더욱 뚜렷하게 보였습니다. 밀미 자가 새겨져 있었지요. 무결은 알 수 없는 두려움과 동시에 어렴풋한 기대를 느꼈습니다.
이 여인이 자신의 운명을 바꿀 존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온 계심이 몰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여인이 깨어날 기미가 보인다네. 무결은 서둘러 여인이 누워있는 방으로 향했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일들을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며칠이 흘렀으나 여인은 제대로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숨만 붙어 있을 뿐이었지요. 조만식은 한도윤을 찾아가 말했습니다. 주인 댁의 명예가 더럽혀졌사옵니다. 머슴놈이 불순한 뜻을 품고 여인을 끌어들인 것이 분명하옵니다. 한도윤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체면을 지켜야 했지요. 마을 사람들 앞에서 한도윤은 무결을 불러냈습니다. 사실을 밝혀라. 그 여인을 어디서 데려왔느냐? 무결은 묵묵히 서 있었습니다. 진실을 말할 수 없었지요. 말이 없으니 죄를 인정하는 것으로 보겠다. 매를 치도록 하라. 한도윤의 목소리는 차갑게 울렸습니다. 무결은 마당 한가운데 꽂힌 기둥에 묶였습니다. 이 몸이 짐승보다 못하다 생각하시거든 그리 하시옵소서. 그는 조용히 말했지요. 매가 등을 후려쳤습니다. 살점이 찢어지고 피가 튀었습니다. 무결은 신음소리조차 내지 않았지요. 조만식은 그 모습을 보며 입가에 미소를 띄었습니다. 온계심은 눈물을 훔쳤습니다. 매질이 끝난 후 온계심은 몰래 약초를 다려 무결의 등에 발라주었습니다. 사람 하나 살렸다고 하늘이 외면하진 않더라. 무결은 고통을 참으며 생각했습니다. 자신은 더 이상 그저 입 다물고 사는 머슴이 아니라 무언가를 지키기로 택한 사내가 되었다는 것을 말이지요. 그날 밤 여인이 잠시 눈을 떴습니다. 정신은 흐릿했으나 손으로 가슴께를 더듬으며 떨리는 입술로 말했습니다. 서찰 잃으면 모두 죽어. 무결은 다시금 허리춤에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봉함의 뒷면을 자세히 살펴보니 왕실의 봉인과 밀미, 자가 또렷하게 새겨져 있었지요. 그때 마루 밑에서 낯선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결은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조만식의 목소리와 함께 낯선 사내의 목소리가 들렸지요. 문서는 반드시 찾아야 한다. 그것이 없으면 우리 계획이 수포로 돌아간다. 반드시 찾아내겠소. 그 여인이 품고 있을 것이오. 무결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여인은 단순한 규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목숨을 노리는 칼날은 사실 여인이 쥔 서찰을 향해 있었던 것이지요. 이제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머슴이 사람을 살린 선행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나라의 운명과 반란을 둘러싼 은밀한 싸움의 한가운데로 들어선 것이었지요. 무결은 봉함을 다시 허리춤 깊숙이 감추며 결심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것을 지켜내야 한다고 말이지요. 여인이 다시 눈을 떴을 때는 사흘이 더 지난 후였습니다. 소인은 이 집 머슴 강무결이라 하옵니다. 무결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채월옹이라 하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으나 또렷했지요. 말투에는 양반과 규수다운 단정함이 있었으나 손끝에는 밤길과 말 등의 익숙한 자의 거친 흔적이 묻어 있었습니다. 아씨께서 품고 계신 것을 제가 보관하고 있사옵니다. 무결은 봉함을 꺼내 보였습니다. 채월옹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습니다. 하지만 곧 부드러워지며 고개를 숙였지요. 목숨을 2번 빚었소. 제 목숨 같지 않은 목숨이나 아씨를 지킬 수 있다면 기꺼이 내놓겠사옵니다. 채월옹은 무결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이 사내가 단순한 머슴이 아님을 직감했지요. 한도윤은 채월옹을 잠시 머물다 떠나는 객인으로 처리했습니다. 더 이상 소란을 일으키고 싶지 않았지요. 온계심은 둘 사이를 지켜보며 알아챘습니다. 눈길 위를 나란히 걷다가 살짝 스치는 손끝, 긴 침묵 속에 숨겨진 떨림을 말이지요. 무결은 채월옹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그 서찰에는 무엇이 적혀 있사옵니까? 채월옹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말할 수 없소. 다만 이것만은 알아주시오. 이 서찰이 안전하게 전달되지 않으면
무고한 이들이 많이 죽게 될 것이오. 조만식은 그런 기류를 눈치채고 더 깊은 증오를 키워갔습니다. 그는 밤마다 어디론가 몰래 나가곤 했지요. 어느 날 밤 채월홍이 무결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왜 이런 위험을 감수하시오? 무결은 먼 하늘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옛날 제가 사람 하나를 살렸을 때 아버님을 잃었사옵니다. 그래도 후회하지 않았지요. 사람을 외면하는 것보다는 나았사옵니다. 채월홍은 그 말을 듣고 가슴 한편이 뜨거워짐을 느꼈습니다. 또 한 차례 눈보라가 몰아치는 밤이었습니다. 대문을 힘껏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관군 차림을 한 자들과 허름한 옷을 입은 자들이 함께 나타났지요. 탈주 군사와 반역 서찰을 쫓고 있소이다. 집안 수색을 허락하시오. 한도윤은 그들의 눈빛을 보고 직감했습니다. 진짜 관군 속에 사악한 자들이 섞여 있음을 말이지요. 하지만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들어오시오. 한도윤은 문을 열었습니다. 조만식이 은밀히 그들을 마방 쪽으로 안내했습니다. 서찰을 품은 여인이 이 집에 있소이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기띔했지요. 무결은 옹계심과 함께 채월홍을 헛간 뒤 장독대 아래 비밀 공간으로 숨겼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일부러 그들 눈앞에 모습을 드러내 의심을 끌어당겼지요. 저놈이 수상하오. 한 사내가 무결을 가리켰습니다. 무결은 묵묵히 서 있었습니다. 그때 옹계심이 발을 헛디뎌 넘어졌습니다. 그녀의 치맛자락에서 채월홍의 피 묻은 수건 하나가 마당 눈 위에 떨어졌지요. 여기 있었구나. 자들은 집안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한도윤이 나섰습니다. 내 집안을 욕보이면 조정의 이름으로 책망하겠소. 그 사이 옹계심은 무결을 방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다락 깊숙이 숨겨둔 낡은 군복과 부러진 칼 손잡이를 꺼내 보였지요. 이것이 내 아비의 것이야. 강장군께서 마지막으로 내게 맡기고 가신 물건이다. 무결은 떨리는 손으로 그것들을 받아들었습니다. 옹계심은 젊은 시절 군량을 나르던 수레를 따라갔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때 마주쳤던 강장군과 그 집안의 억울한 몰락을 말이지요. 그리고 채월홍 아씨는 사실 임금의 밀지를 싣고 다니는 내명부 비밀 서찰관이라네. 무결은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자신의 핏줄과 눈앞의 여인이 모두 한 줄기 억울한 사건으로 이어져 있었던 것이지요. 이제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알겠느냐? 옹계심이 물었습니다. 무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할멈. 그날 밤 무결은 한겨울 뒤뜰의 매화나무 아래 홀로 섰습니다. 머슴의 허리를 눌렀던 무게들이 서서히 벗겨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아비의 이름을 또렷이 입에 올리며 절을 올렸지요. 비록 이 몸은 머슴살이를 하나 피까지 종은 아니옵니다. 더는 눈앞의 억울함을 못 본 척하지 않겠사옵니다. 그는 채월홍을 찾아가 말했습니다. 서찰을 제가 지키겠사옵니다. 채월홍은 더 이상 숨기지 않았습니다. 조정 내에 반란 세력이 퍼져 있소. 그들은 변방의 도망병들을 모아난을 일으키려 하오. 그 서찰에는 반란 세력의 명단과 그들을 한 번에 제압할 임금의 명령이 담겨 있소. 무결은 옹계심에게서 받은 아비의 칼 손잡이를 허리춤에 찼습니다. 이제 그는 살기 위해 숨는 자가 아니라 지키기 위해 나서는 자가 되기로 했지요. 함께 이 판을 뒤엎읍시다. 무결의 눈빛에는 결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채월홍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목숨을 3번 빚었소. 어느 날 밤 조만식이 몰래 마방 근처 헛간으로 향했습니다. 무결과 옹계심은 그 뒤를 몰래 따라갔습니다. 헛간 안에서 조만식과 낯선 사내들이 나누는 대화가 들렸지요. 강무결 놈이 서찰을 숨기고 있는 것이 분명하오. 그렇다면 제거해야 하오. 그자는 본디 역적의 자식 아니오? 무결은 그 말을 듣고 온몸이 굳었습니다. 조만식이 말했습니다. 실은 제가 한때 변방에서 도망친 군사들을 모아온 자옵니다. 이제 때가 무르익었소이다. 강장군의 역무 혐의도 당신들 소행이었소.
온개심이 참지 못하고 뛰쳐나갔습니다. 조만식은 놀라며 칼을 뽑았습니다. 늙은이가 엿들었구나. 그때 한도윤이 나타났습니다. 나도 함께 들었다. 조만식은 당황했으나 이내 비웃었습니다. 주인 어른, 이미 늦었소. 우리 세력은 이 고을뿐 아니라 한양까지 뻗쳐 있소. 한도윤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미 오래전부터 그대를 의심해왔네. 이번 여인의 등장은 그대를 한 번에 잡아들이기 위한 계기였지. 즉, 무결이 겪은 매질과 억울함조차 크고 바른 판을 열기 위한 험한 달이었던 셈이었습니다. 조만식은 분노에 찬 얼굴로 말했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모두 죽여버리겠소. 칼이 번뜩이며 난투가 벌어졌습니다. 무결은 온개심을 감싸며 조만식의 칼을 막아냈지요. 세 사람의 숨겨진 얼굴이 모두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이야기는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뒤집혔지요. 며칠 후 조만식은 반격을 준비했습니다. 그는 관군을 사칭한 무리와 입을 맞추어 무결을 모함했습니다. 강무결이 반란 무리와 내통하며 서찰을 훔쳤소. 마을 사람들 앞에서 무결은 밧줄에 묶인 채 마당에 끌려 나왔습니다. 채월홍은 멀리서 지켜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하지만 정체를 드러내는 순간 임무가 수포로 돌아감을 알고 참았지요. 한도윤은 갈등했습니다. 하지만 체면을 지켜야 했지요. 사실을 밝힐 때까지 곤장을 치도록 하라. 무결의 등에 다시 피가 튀고 살점이 찢겨나갔습니다. 그는 거의 숨이 끊어지기 직전까지 몰렸지요. 조만식은 은밀히 채월홍의 은신처를 알아내려 했습니다. 서찰을 빼앗기 위해서였지요. 온개심은 그 움직임을 눈치채고 밤마다 은신처를 옮겼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역적의 자식이 또 역적질을 하려 했다더라. 무결은 곤장을 맞으며 생각했습니다. 아비도 이렇게 억울하게 죽었구나 하고 말이지요. 하지만 그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서찰의 존재를 밝히는 순간 채월홍도 위험에 처할 것이었지요. 밤이 깊어 사람들이 잠든 사이 온개심이 몰래 감방으로 내려왔습니다. 손에는 감춘 열쇠와 낡은 꾸러미가 들려 있었지요. 내 아비께서 마지막으로 내게 당부하시더구나. 언젠가 그 자식이 진실을 밝히려 할 때 이걸 돌려주라고. 온개심은 감방문을 열고 꾸러미를 무결에게 건넸습니다. 안에는 강장군의 옛 패도와 결백을 증언하는 묵은 서찰 한 장이 들어 있었지요. 도망쳐라. 이제라도 목숨을 건져야 한다. 무결은 잠시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할멈, 도망쳐 살면 한 사람의 목숨은 건지겠지요. 허나 이 판을 뒤엎지 못하면 다른 이들이 또 죽어나갈 것이옵니다. 그럼 어쩔 셈이냐? 다시 이 집으로 돌아가겠사옵니다. 조만식을 잡겠사옵니다. 온개심은 무결의 눈을 보고 알았습니다. 이 아이는 이미 머슴이 아니라 장수의 아들로 돌아왔음을 말이지요. 무결은 피투성이인 몸을 이끌고 다시 대갓집 안으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마방에서는 조만식이 반란 무리와 만나 서찰을 넘기는 거래를 하려 했습니다. 한도윤은 일부러 자리를 비운 척하며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지요. 진짜 관군들도 주변에 잠복해 있었습니다. 그때 문지방을 밟는 거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무결이 나타났습니다. 찾으시는 서찰, 여기 있소. 그는 서찰을 손에 든 채 조만식과 반란물이 눈앞에서 흔들어 보였지요. 내 놈, 조만식이 칼을 뽑았습니다. 순간 칼날이 번뜩이며 마방 안은 아비규환이 되었습니다. 무결은 아비의 패도를 들어 조만식의 칼을 막아냈습니다. 말고삐를 휘둘러 적들의 움직임을 흐트러뜨렸지요. 마방 안의 말들이 놀라 울부짖었습니다. 혼란 속에서 반란 무리는 제대로 공격하지 못했지요. 눈보라가 다시 세차게 몰아쳤습니다. 조만식과 무결은 눈 위에서 피 섞인 사투를 벌였습니다. 역적의 자식놈이, 조만식이 소리쳤습니다. 역적은 당신이요. 무결이 받아쳤습니다.
칼과 칼이 부딪히는 소리가 밤하늘에 울렸지요. 무결의 몸은 이미 만신창이었으나 눈빛만큼은 또렷했습니다. 아비의 억울함, 자신이 겪은 치욕, 그리고 지켜야 할 사람들이 그를 버티게 했지요. 조만식이 무결의 가슴을 향해 칼을 겨눴습니다. 그 순간 붉은 그림자가 날아들었습니다. 채월옹이었습니다. 아씨, 무결이 소리쳤습니다. 채월옹이 무결을 감싸며 조만식의 칼을 막아냈습니다. 그녀의 어깨에서 피가 흘렀지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무결의 칼이 조만식의 손목을 베어냈습니다. 으악! 조만식은 칼을 떨어뜨리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한도윤의 신호에 따라 잠복해 있던 진짜 관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모두 포박하라! 관군의 외침이 울려 퍼졌습니다. 반란 무리는 순식간에 제압되었습니다. 조만식도 결박당해 마당에 끌려 나왔지요. 눈보라는 점점 잦아들고 있었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마방 한가운데 한도윤이 조선 조정에서 받은 밀지와 공문서 더미를 꺼내 보였습니다. 여기 강장군의 억울한 죽음이 조작되었음을 증명하는 기록이 있소. 무결은 떨리는 손으로 그 문서를 받아 들었습니다. 아비의 이름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지요. 그리고 조만식 일당이 변방의 도망병들을 모아 반란을 꾀해왔다는 보고도 여기 있소. 채월옹이 들고 온 서찰도 공개되었습니다. 이것은 이 고을과 인근 병영에 숨어든 반역 세력을 한 번에 쓸어내리기 위한 임금의 최종 명령서였사옵니다. 온 개심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제가 젊었을 적 강장군을 뵌 적이 있사옵니다. 그분은 충신이셨지요. 모든 사람이 숨죽이며 들었습니다. 한도윤은 무결 앞에 정식으로 절을 올렸습니다. 그대의 아비는 죄인이 아닌 충신이었소. 오늘 그 아들의 손으로 진실이 밝혀졌으니 하늘도 기뻐할 것이오. 무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생 억눌러 왔던 것들이 터져 나왔지요. 채월옹은 무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이 일을 이루지 못했을 것이오. 모든 미스터리가 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복선들이 한 지점에서 엮여 하나의 그림을 완성했지요. 조만식과 반란 무리는 모조리 체포되어 한양으로 압송되었습니다. 이놈들은 법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관군이 말했습니다. 조만식은 끌려가면서도 무결을 노려보았습니다. 내 놈 같은 머슴 주제에 머슴이 아니라 장수의 아들이오. 무결이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며칠 후 조정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강무결에게 아버지의 공을 회복시키고 변방 수비에 힘쓸 수 있는 관직을 내리신다 하옵니다. 무결은 잠시 머슴살이하던 마당을 둘러보았습니다. 이제는 제가 스스로 서야 할 때입니다. 그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채월옹은 다시 임금의 밀지를 품고 길을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제 임무가 아직 남아있소. 둘 사이에 혼례를 약속하는 말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눈이 녹은 뒤 북쪽 고개 매화나무 아래서 다시 만날 기약을 조용히 나눴지요. 봄이 오면 그곳에서 기다리겠소. 무결이 말했습니다. 반드시 돌아올 것이오. 채월옹이 대답했습니다. 한도윤은 그들에게 여행 경비를 쥐어주었습니다. 이 집의 문은 언제든 자네들을 위해 열려 있을 것이오. 온개심은 채월옹에게 약초 주머니를 건네주었습니다. 몸조리 잘하시게나 할멈의 은혜 잊지 않겠사옵니다. 채월옹이 절을 올렸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무결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역적의 자식이 아니라 충신의 아들이었구나. 무결은 떠나기 전 아비의 묘가 있는 곳을 찾았습니다. 아바마마, 이제 억울함이 풀렸사옵니다. 그는 긴 절을 올렸습니다. 해가 바뀌고 다시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북녘 고을에 또다시 눈이 소복이 내렸지요. 온개심은 장독대에 쌓인 눈을 쓸어내리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사람 하나 품어 살린 그 품이 결국 한나라를 살렸지. 멀리 산등성이에 군복을 입은 사내와 붉은 도포를 두른 여인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강무결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눈 속에 한 사람을 외면하였다면 나의 삶도
이 고을도, 이 나라의 앞날도 달라졌을 것이옵니다. 채월옹은 그 말을 듣고 대답했습니다. 추위를 견디는 것은 옷이 아니라 마음이라 하더이다. 한도윤 댁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대문 앞에는 두 사람의 발자국이 남아 있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날의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눈보라 치던 날 한 머슴이 여인을 살렸단다. 그 품이 결국 나라를 살렸지. 세월이 흘러도 그 이야기는 전해졌습니다. 가장 추운 날에 내민 한 사람의 따뜻한 품이 한 집안의 억울함을 풀고 나라의 기울어진 저울을 바로 세웠다는 이야기였지요. 옛말에 백절불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떠한 난관에도 굽히지 않고 이겨나간다는 뜻이지요. 강무결은 머슴으로 허리를 굽혔으나 마음만큼은 결코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이 결국 진실을 밝혀내고 억울함을 풀어냈지요. 또한 은혜는 언젠가 돌아온다는 것을 이 이야기는 가르쳐 줍니다. 눈 속의 여인을 살린 그 선택이 자신의 운명을 바꾸고 나라를 구하는 일로 이어졌으니까요. 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선택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그때 옳은 길을 택하는 용기, 어려운 일을 외면하지 않는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이 이야기는 일깨워 줍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